자, 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추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통계적 추정. 이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뭘 추정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알고 싶어. 수학 성적을 알고 싶어. 그러면은 얘들 다 시험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야, 전교생 다 모여! 해갖고 시험을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체 그 학교 학생들의 평균이 딱 나오겠죠? 분산도 나오고, 그러면, 이 학교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어느 정도 분포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다 조사를 하지 않고, 일부만 조사하는 거예요. 일부만. 그러니까 한 20명만 뽑아갖고 그냥 시험을 딱 치렀어. 그러면, 이 20명에 대한 평균도 나오고 20명에 대한 분산도 나오겠죠. 20명 성적에 대해서. 그러면 그 20명의 시험 성적의 평균이 실제 그 학교 학생들 전체의 평균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뽑아낸 그 20명을 뽑아낸 그 학교 학생들 20명의 성적의 평균을 가지고 그 20명의 평균을 가지고 그 학교 전교생의 성적을 추정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게 추정입니다. 추정. 통계적 추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모는 또 뭐야? 뭐가 뭐지? 자, 일단 194쪽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전수조사 우리가 조사를 할 때 통계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 표본조사라는 게 있어요. 자,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전부 다 조사하는 거야. 전부 다. 야, 싹 다 조사해. 이게 전수조사예요. 예전에 그 광우병 파동 같은 거 났을 때 외국에서 그 수입산 소고기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혹시 뭐 광우병 그 인자, 요인 인자 같은 게 있나 이런 걸 조사를 할 때 정부에서 전수조사 한다고 그랬어요. 전수조사. 야, 다 조사해. 괜히 몇 개 조사해가지고 이상 없네. 통과했다가 조사 안 한 거에서 뭔가가 발견이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전부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예요. 전부 다 조사해. 그러면 표본조사는 뭐야? 일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야, 다 조사하지 말고 일부만 조사해 하는 거. 이게 표본조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야, 다 조사해라. 그럴 때가 있어. 건강검진을 해요. 건강검진. 학생들 건강검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조사를 해야지. 몇 명만 뽑아가지고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네. 야, 나머지 다 이상 없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뭐 1학년 학생들 건강검진을 하자. 그럼 이거 전수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조사. 인구조사도 집집마다 다 조사하고 예전에는 막 돌아다녔어요. 동사무소에서 나와갖고 돌아다녀갖고 여기 몇 명 살아요? 이런 거 다 체크하고 그랬었어요. 서류하고 맞는지 이런 거 막 체크하고 그랬었지. 그래서 인구가 몇 명이다 이렇게. 근데 한때는 그런 말이 있었지. 중국에서는 인구조사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인구조사가 다 끝나면 인구가 또 변해. 하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지금은 중국도 인구가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지 않죠. 지금 인도가 더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하여튼 전부 다 조사하는 것이 전수조사입니다. 그럼 표본조사는 일부만 조사해요. 아니 그러면은 다 조사해야지 왜 일부만 조사합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한강물의 오염도를 조사를 하자. 그러면 한강물 다 퍼? 한강물 다 퍼갖고 오염도 조사하나요? 그렇지 않죠. 저 잠실 쪽에서 물 한 바가지 푸고, 뭐 노량대교 밑에서 뭐 노량진 그쪽에서 한 바가지 피고, 노량대교가 없나? 하여튼 노량진 그 옆에서 한 바가지 푸고, 동작대교 밑에서 한 바가지 푸고, 행주대교 밑에서 한 바가지 푸고,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오염도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뭔가? 하여튼 뭐 무슨 인기 있는 드라마가 요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드라마의 시청률을 조사하고 싶어. 시청률. 그럼 시청률을 조사하려면은 전 국민한테 다 물어보나요? 어젯밤에 TV 뭐 봤습니까? 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오늘 새벽에 요르단하고 축구했잖아. 와, 무슨 좀 못하던데. 패스를 하는데 어떻게 공이 다 딴 데로 가. 하여튼 그러면 지난밤에 아시안컵 우리나라하고 요르단하고 경기를 했는데 이거 시청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다 물어봅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아니죠. 전화조사해서 한 500통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뭐 봤습니까? 뭐 TV를 본 사람 중에서 이 축구 경기를 시청한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되겠구나. 그럼 몇 퍼센트가 나왔잖아. 그지? 그럼 500명을 전화조사를 해서 몇 퍼센트가 나오면 그러면 대충 전 국민들은 어느 정도 시청을 했겠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다가 뭐 하나 설명을 했어. 이걸 아는지 학생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해. 그러면 학생마다 다 물어봐. 알겠니? 답 뭐니? 다 일일이 다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럼 시간 막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뭐야? 몇 명한테 물어보는 거야?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그러면 대체적으로 애들이 잘 모르는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전부 다 조사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일부만 조사해가지고 전체에 대한 그 전체 집단에 대한 어떤 특성을 추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전수조사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 표본조사 때문에 이 단원의 문제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단원의 내용을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다. 자, 그럼 용어를 공부를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 전체가 모 집단이에요. 이걸 보고 모 집단이라고 그래. 모 집단. 그러면 여기서 샘플을 채취를 할 거란 말이야. 표본을 뽑죠. 그 뽑아낸 그 집단이 표본이에요. 자, 그러면 A 고등학교 학생들 전교생 그게 모집단이고 그 중에서 30명만 좀 뽑아가지고 시험을 한번 치러보자 라고 했을 때 그 30명이 표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표본의 크기라는 거는 중요하죠. 표본의 크기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전교생이 몇 명이냐 하면은 500명이라고 그래. 500명. 전교생이 500명이야. 야, 근데 30명만 뽑아봐. 30명만 뽑아갖고 한 테스트 해보자. 라고 하면 표본의 크기가 얼마야? 이게 3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추출 방식은 복원 추출로 뽑습니다. 복원 추출. 그러니까 복원 추출은 이론적으로는 복원 추출이라는 게 뭐예요? 뽑은 애를 또 뽑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전화를 걸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끊었어. 조금 이따 또 전화가 와. 아까 물어봤는데 왜 나한테 또 전화합니까? 이 복원 추출이에요. 한 번 전화를 한 사람한테 또 전화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원 추출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실제 문제에서는 전교생 30명을 뽑는데 그 30명을 이 학생에서 뽑으면은 사실은 비복원이죠. 그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복원 추출로 해서 뽑는다고 보는 겁니다. 뽑은 걸 또 뽑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교생들을 시험을 봐가지고 평균을 낸 것, 그게 바로 뭐야? 모평균입니다. 전체 집단에 대한 평균, 이게 모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이 표본은 이 중에 일부를 뽑은 거잖아. 일부를 뽑아갖고 시험을 봐서 평균을 냈죠. 그러면 그거는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쓰던 기호로는 이 모평균은 EX 또는 M이라고 썼죠. 그럼 표본 평균은 뭐라고 쓰냐 하면은 X바라고 씁니다.
X바. 요게 표본 평균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X에 대한 기대값, X에 대한 평균입니다. 이게 M이에요. 이게 모평균입니다. 자, 표본 평균은 어떻게 쓴다고요? 요렇게 씁니다. 요게 표본 평균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94쪽 얘기는 다 됐고 자,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은 199쪽을 보여요. 199쪽을 보세요. 이게 195, 6, 7, 8까지는 쓱 넘어가고 199쪽의 핵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야. 자, 모집단. 자, 1, 2, 3, 4, 5가 쓰여진 카드가 5장이 있어요. 그러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 1, 2, 3, 4, 5죠. 자, 평균은 얼마입니까? 1, 2, 3, 4, 5의 평균이니까 얼마야? 3이죠. 자, 분산은요. 요 1, 2, 3, 4, 5의 분산을 계산해보면 2가 나오거든요. 2. 그러니까 모른다고 합시다. 평균은 뭐 금방 구하니까. 자, X의 분산, 모 분산이죠. 모 평균, 모 분산은 시그마 제곱입니다. 왜 모라는 말을 붙여요? 왜 뭐라는 말을 붙여? 우린 이걸 갖고 다 조사할 게 아니라 이 중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 샘플을 가지고 우리는 저 원래 집단의 평균과 분산 요걸 추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본을 앞으로 뽑을 거기 때문에 쟤네들은 어미 모자를 써가지고 모 집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을게요.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다는 거는 두 개를 뽑는데 정확하게는 한 개를 뽑고 집어넣고 나서 또 한 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 추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으면 몇 개의 표본이 나올까? 표본들이겠죠. 이제 표본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자, 몇 개의 표본이 나올까? 이거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이거야. 자, 저기서 두 개를 뽑을 거예요. 두 개를. 자, 표본의 개수는 몇 개? 표본의 개수는 자,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죠. OC라고 그러면 안 돼요. OC. 5개에서 2개 뽑는 거니까 OC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복원 추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게 몇 개? 5개. 그 다음에 뽑을 수 있는 게 몇 개? 또 5개. 그래서 5 곱하기 5 해서 25개의 표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표본들이 1,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1, 3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2, 2가 나올 수도 있고 3, 4가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는 5, 5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얘네들이 표본이에요. 자, 이것이 몇 개야? 이것이 25개라는 거예요. 5 곱하기 5 해가지고. 됐죠? 자, 그러면 표본이 이렇게 25개가 있는데 이 표본마다 뭐가 있어? 이 표본마다 평균이 있단 말이에요. 그 표본 평균을 우리는 X바라고 하는 거예요. X바가 표본 평균에 대한 기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X바가 얼마죠? 1이죠. 이거는 1.5죠. 얘는 2죠. 얘는 2죠. 얘는 3.5죠.
얘는 5입니다. 자, 이렇게 표본 평균이 나와요. 몇 번 나왔죠? 표본 평균이 25번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같은 것도 있죠, 당연히. 이 표본 평균 1, 3하고 2, 2는 표본 평균이 같아요. 어쨌든 25개예요. 자, 그러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내요, 또. 이거를 평균을 내, 이거. 이게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이죠. 자, 이 별이 뭡니까? 이 별. 이게 무슨 기호예요? 이 별이 뭐야? 별들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 x라는 게 뭡니까? x 값들, x에 대한 기대값, x에 대한 평균이에요. 얘네들이 x잖아. 얘네들에 대한 평균은 우리는 2x라고 쓰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표본 평균인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25개를 다 더해. 이걸 다 더해서 나누기 25를 해. 그럼 그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겠죠?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랑 똑같으냐 하면은 모평균하고 같더라 이겁니다. 자, 이것이 표본 평균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성질이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뽑으면 표본 평균이 제일 작죠. 근데 요렇게 뽑으면 표본 평균이 제일 크죠. 근데 만약에 1, 5 요렇게 뽑았어. 1, 5 또는 2, 4 요렇게 뽑았어. 그럼 요때 표본 평균은 3이고 요때 표본 평균도 3이에요. 그러면 그때 표본 평균은 모평균하고 일치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모평균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제일 적은 경우가 이 경우고 제일 큰 경우가 이 경우야.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평균을 내면 원래의 집단의 평균하고 같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나는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내가 하나의 예를 든 거고 다른 많은 경우에서도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받아들이고 요 정도의 실험만을 통해서 진짜 그러네 하고 이거를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라고? 모평균하고 같다. 자, 이게 표본 평균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자, 먼저 물어볼게요.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안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안 따른다? 자,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건 뭐야? 정규분포 하면 머릿속에서 뭘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규분포라는 건 뭐냐면 평균 근방에서 확률이 높게 나타나야 돼요. 평균 근방에 있는 수치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수치들이 그 값들이 덜 나타나야 돼요. 확률이 낮아야 돼요. 이게 정규분포예요. 평균 근처의 확률이 높고 좌우대칭.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자, 1, 2, 3, 4, 5 요거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그 다음 2가 나올 확률 5분의 1이죠? 3이 나올 확률 5분의 1이죠? 4가 나올 확률 5분의 1이죠? 5가 나올 확률 5분의 1이죠? 다 5분의 1이네요. 그럼 확률이 평평한데 이게 무슨 정규분포야? 정규분포이려면은 지금 평균이 3이잖아요. 그럼 3이 나올 확률이 높아야 돼요. 다른 확률보다. 그리고 3에서 멀어질수록 좌우대칭으로 확률이 낮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정규분포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이 지금 25개가 나왔죠? 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를까요? 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죠. 자, 표본 평균이 1이 되는 경우는 표본이 1, 1인 경우밖에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그 확률은 25분의 1이죠. 그러니까 25분의 1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하고 2 사이에 1.5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표본 평균이 1.5가 되죠? 1, 2가 나오거나 2, 1이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25분의 2예요, 확률이. 여기 1.5일 때 확률은 25분의 2예요. 얘보다 높아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2가 되려면은 1, 3이거나 2이거나 3, 1이 나오면 되니까 25분의 3입니다. 아, 얘 확률이 더 높구나. 25분의 4, 25분의 5, 다시 25분의 4, 25분의 3, 25분의 2, 2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야. 가운데 뿔룩의 좌우 대칭이잖아요. 확률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 얘는 지금 확률 변수가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있어갖고 이건 이산화확률 분포지만 앞에서 우리가 문제도 다뤄봤잖아요. 학교 시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확률이 평균 근처에서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확률이 낮아. 그러면서 대칭 구조를 이루면 아 이거 정규분포를 따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분산을 보면 이 분산이 큽니까? 이 분산이 큽니까? 분산이 크다는 건 분산시켜. 그래갖고 납작해지는 게 분산이 큰 거죠. 얘는 평균 주변으로 몰려있죠. 분산이 큰 건 저거예요. 얘는 분산이 어떻게 됐다? 작아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분산은 원래 분산보다 작아요. 얼만큼 작은가? 바로 표본의 크기 n만큼 작습니다. 여기서는 표본의 크기가 얼마죠? 2예요. 표본의 크기가 2야. 그러니까 n은 2가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분산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야. 이것이 표본 평균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성질이에요. 자, 이제 얘기해봐. 고개 들고 뭐라고 그래야 돼? 아, 표본 평균의 평균은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을 헷갈리지 마세요. 표본 평균은 우리가 표본을 뽑았잖아. 만약에 이렇게 표본을 뽑았어. 2, 4가 나왔어. 그럼 표본 평균은 3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본을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 얘네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 모평균하고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다? 작아졌다. 얼마큼 작아졌냐? 원래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만큼 작아졌다. 이 문제에서는 나누기 2를 해주면 되죠. 그러므로 당연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야?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이것이 199쪽에 위에 기본 정석에 있는 세 가지. 괄호 1번, 괄호 1번에 나온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얘기를 보자.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지금 안 따른다. 지금 우리의 이해는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그런데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 모양이 가까워졌죠? 아니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데도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잖아. 그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당연히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죠. 제가 정규분포 안 따르는데도 이게 정규분포 모양에 가까워지면 제가 정규분포 모양이라면 얘는 당연히 더 정규분포지. 분산은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분산은 작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몰리는 거죠. 몰리는 거죠.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x야. 모집단의 확률 분포야. 정규분포 따르죠? 그럼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어. 그러면 표본 평균은 분포가 어떻게 돼요? 얘랑 평균이 똑같죠? 평균은 똑같은데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겹쳐서 그리면 요거는 x고 요거는 x바다 이겁니다. 왜? 분산이 작아지니까. 자,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요 성질 꼭 기억해. 요 꼭 기억합시다, 이제.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괄호 2번 뭐라고 얘기했나? 읽어보세요. 자, 괄호 2번 읽어보세요. 자, 모평균이 m,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다음 사실이 알려져 있다. 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 아니,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도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당연히 따르죠. 평균은 어떻고? 똑같고. 분산은 작아집니다. 자, 두 번째,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뭐야? 결국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든 따르지 않던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뭐냐? 똑같다. 분산은 뭐냐? 작아진다.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만큼. 그러면 충분히 크면이라는 말이 애매하죠. 충분히 크게 뭐야 그러면? 크면 클수록이라는 거야.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나타낼 때는 밑에 어드바이스 있죠.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30 이상일 때를 뜻한다. 이 정도면 충분히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30보다 더 클 때는 당연히 더더욱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고, 그럼 30보다 작으면 28이나 29는 뭡니까? 그래도 정규분포 따르죠. 클수록 더더욱 정규분포 모양에 가까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 문제 10-1. 자, 주머니에 111, 223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1, 2, 3 이렇게. 자,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추출합니다. 한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하면 하나 뽑는 거지. 뭐 말이 어려워. 하나를 뽑을 때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때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저 앞쪽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거죠. 자, 공에 적힌 숫자가 x입니다. 1이거나 2거나 3이겠죠. 확률을 구해보면은 하나를 뽑는 거야, 하나.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죠. 3분의 1. 얘는 6분의 1. 그 다음에 합계 1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저 앞단원에서 했었던 거잖아. 얘랑 얘랑 곱하고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6분의 1. 자, 슬쩍 봐요. 얼마래? 평균이 3분의 5래.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하라. 분산 구하면 뭐야?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3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빼기 평균의 제곱 3분의 5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슬쩍 봐요. 뭐래요? 9분의 5래요. 자, 앞단원에서 공부한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자, 두 번째 질문이 뭔데? 이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임의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그랬죠.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임의 표본이라는 게 뭐야? 임의 표본. 임의 표본은 그냥 랜덤하게 뽑은 표본을 말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뽑았다라는 얘기죠. 자, 복원 추출할 때라는 건 뭐야? 뽑은 걸 또 뽑았다라는 얘기죠. 자, 뽑은 걸 3 하나 뽑고 또 3을 뽑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3을 하나 뽑았죠. 그리고 집어넣어. 그리고 다시 또 하나 집었는데 또 3이 나왔어. 이런 거예요. 자, 공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그러자. 그러면 x바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만약에 1 나왔어요. 1 나오면 평균은 1이겠죠. 1하고 2가 나오면 평균은 1.5겠죠. 2 나오면 2겠죠. 1, 3 나와도 2죠. 2, 3 나오면 2.5겠죠. 3, 3이 나오면 3이겠죠. 그래서 확률을 다 구해가지고 여기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럼 뭐야? 우리가 배운 표본 평균의 성질을 보자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고요? 모평균하고 똑같다고요. m하고 똑같다고요. 얘가 m이잖아. 얘가 m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3분의 5예요. 이거 표 힘들게 만들어서 평균 구해봤자 그냥 3분의 5라고. 그 다음에 분산은 그럼 뭡니까? 분산은 저 모집단의 분산이 있죠. 얘가 시그마 제곱이잖아. 이게 시그마 제곱이잖아. 이 분산을 뭘로 나눠라? 표본의 크기 2로 나눠라. 두 개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다? 9분의 5를 2로 나누니까 18분의 5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2번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처음부터 2번 문제가. 그럼 처음부터 2번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 표를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 표가 만들어지고 평균과 분산이 구해지면 얘들은 순식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특히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3이다라고 해보자. 이거 3. 그럼 표본의 크기가 3이라면 어떡할 거야? 여기서 3개 뽑는 거잖아. 그러면 111 뽑을 때는 표본 평균이 1이고 112일 때는 표본 평균이 3분의 4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세분화되겠죠. 그러면 이 표를 만드는 것도 되게 불편할 거고 그 표가 나온 다음에도 평균이나 분산 구하는 것이 힘들어질 거 아니야. 하지만 크기가 3인 표본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표본 평균의 평균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이 분산을 뭘로 나눠? 3으로 나누면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집단에서의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이 구해지면 크기가 얼마가 되든 간에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은 순식간에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밑에 유제 요것도 좀 풀어봤으면 좋겠구만. 시간 관계상. 그 지금 이거 시간에 맞춰가지고 연습 문제도 좀 풀고 할 거라서 일단 201쪽으로 갈게요. 자, 10-2입니다. 어느 연못에 살고 있는 잉어의 길이를 xcm라고 그래요. 그러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떡하라고 그랬어? 시험지 옆에다가 종이 옆에다가 연습장 옆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요렇게. 자, 여기서 x는 뭐예요? 잉어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잉어 한 마리 한 마리의 길입니다. 평균이 얼마야? 40cm.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자, 이 책 부록에 표준 정규표를 이용하래. 표 좀 알려주지. 자, 그럼 1번. 자,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1번과 2번을. 자, 1번 질문은 뭐예요? 이 연못에서 잉어 한 마리를 추출할 때야. 2번은 뭐예요?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라고 그랬죠. 그럼 1번 문제는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운 문제고 2번 문제가 지금 단원에서 새로 배우는 문제예요. 그럼 1번부터 해보자. 자, 잉어 한 마리를 딱 잡았어. 잉어 한 마리를 건졌어. 이미 추출할 때 그러니까 뽑았다는 거야. 하나 뽑았다는 거야.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뽑았다는 거야. 그 길이가 35 이상 50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잉어 한 마리의 길이가 35 이상. 35가 여기 있죠. 35 이상 50 이하. 50은 여기 있겠네. 이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확률 구하려면 뭐 예전에 맨날 하던 거잖아. 어떻게 바꿔? Z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이 평균은 0으로 오겠죠. 자, 얘는 얼마예요? Z 식이 뭐였지? 표준 편차분의 x 마이너스 n. 표준 편차가 10. 자, 요게 10이고 x에서 m을 빼면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0.5.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예요. 이거는 표 보고서 표준 정표를 보고서 z가 1일 때랑 z가 2분의 1일 때랑 해서 두 개 더하면 되죠. 워낙 많이 하고 쉬운 거니까 자, 확인 안 합니다. 자, 2번. 자, 이제 2번이 중요하다. 이 1번과 2번을 정확하게 잘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2번 문제는 이 연못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라고 그랬죠.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 추출한다는 게 뭐예요? 4마리를 뽑는다는 거예요. 4마리를. 4마리를 뽑는데 얘 이렇게 4마리 뽑아.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마리를 4번 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원 추출이라고 했잖아요. 얘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아. 그럼 우리가 길이를 재는데 얘 길이 재봐. 그 뽑았어. 그럼 42cm, 38cm, 39cm, 51cm야. 그런데 얘 똑같은 놈을 계속 뽑아. 그러면 3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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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cm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크기가 4인 표본을 뽑는다는 거는 4마리를 뽑는다는 거죠. 그죠? 4개를 뽑는다는 거, 4번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4마리의 표본의 평균 길이가 x바일 때 x바가 35 이상 50 이하일 확률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분포가 뭐의 분포야?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거지. 그럼 표본 평균의 분포는 자 여기서 몇 마리를 뽑았어? 4마리를 뽑았어. 4마리를. 그러면 4마리를 뽑으면 표본의 크기가 4야. n이 4야. n이 4.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하고 평균이 같다고 그랬죠. 근데 분산은 작아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평균은 얼마야? 똑같이 40이에요. 그러면 한 마리 한 마리의 길이의 평균은 40이고 그 분산은 얼마다? 10의 제곱.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그랬. 분산은 100이었다. 100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크기가 얼마인? n이 4인 표본을 뽑으면 어떻게 4마리를 뽑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4마리를 뽑았더니 이놈들이 다 길이가 짧어. 그럼 표본 평균도 작겠죠. 그럼 어떻게 4마리를 랜덤하게 뽑았는데 이놈들은 긴 놈들이 4마리가 나와서 그럼 표본 평균이 크겠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은 작게도 나오고 크게도 나오고 40이 딱 될 때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뭐라고요? 모평이라고 똑같다고. 분산은요 작아진다 이거야. 작아진다. 얼만큼 작아진다?
표본의 극이 4로 나눈 것만큼 작아진다. 그러면 새로운 표준 편차는 뭐야? 이 표준 편차는 이거죠. 시그마가 10이죠. 표준 편차가 10이죠. 그럼 이게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는 뭐야? 분산이 이거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는 거죠. n이 얼마예요? 4. n이 4. 그러니까 뭐야? 2분의 표준 편차 얼마야? 10? 그러니까 얼마야? 요것이 새로운 표준 편차가 된 거예요. 표준 편차가 반으로 줄어들었네. 자, 그러면 질문이 뭔데? 이 표본 평균이 35에서 50 일 확률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Z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Z는 뭐야? 새로운 표준 편차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새로운 표준 편차고 우리는 X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X바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으니까 M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Z라는 거야. 이게 이전 단원의 Z고 이제 새로운 Z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Z라는 게 뭐야? 하나하나의 무게나 하나하나의 길이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세트로 묶어서 그 세트의 평균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Z는 똑같은 상태에서 요거 계산해 보자. 얘가 얼마예요? 5죠, 5. 그러면 35에서 40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는 50에서 40을 빼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Z가 1일 때와 Z가 2일 때의 확률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간격이 지금 같죠? 간격이 같죠, 지금. 이 간격이 5, 10 간격이 같죠? 그럼 당연히 확률은 어떤 게 확률이 더 커져? 이 확률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표본 평균은 분산이 작아지니까 가운데로 확 몰린단 말이야. 이 똑같은 간격 15, 15여도 얘가 평균 주변으로 확 몰리니까 이 확률이 당연히 크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자, 알겠습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전 단원에서 배웠었던 것은 물건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하여튼 하나씩의 측정한 값을 가지고 그 측정한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움직일 확률이 뭐냐 이거야. 근데 지금은 뭐야? 세트로 먹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마트를 가봐. 마트에 가면 라면을 하나하나 한 봉지 한 봉지 살 수가 있고 묶여있는 게 있죠. 묶여있는 게. 그죠? 묶여있는 거. 그러면 라면 하나를 110g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고 해보자. 라면 하나를 공장에서 110g을 딱 맞춰갖고 물건을 막 내보냈는데 어떻게 하다가 밀가루가 조금 더 들어가면 110g이 아니라 113g이 될 수도 있고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어쨌든 라면 5개를 한 봉지로 딱 묶어갖고 판다면 그 무게를 잰 다음에 나누기 5를 하면은 라면 봉지 5개가 들어있는 한 세트의 표본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표본 평균이 어느 범위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이 단원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저는 라면 한 봉지를 딱 들었을 때 이 라면 한 봉지의 무게 평균이 110g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몇 g부터 몇 g 사이 있을 확률이었고 이제는 뭐라고요? 세트 5개짜리 세트, 9개짜리 세트, 한 박스 이런 걸 갖고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이 어느 범위에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Z가 달라진다는 거죠. 평균은 같지만 뭐가 달라져? 분산이 달라져요. 분산이 달라지니까 표준 편차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새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고 여기서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균은 똑같은 거죠.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똑같은 거고 여기서 X는 한 개의 값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이 표본 평균은 세트, 묶여져 있는 애들의 평균 값들, 표본 평균이 되는 겁니다. 얘가 어느 범위에서 움직이느냐 이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자, 두 문제를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교시에 계속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죠.